예. 자, 예.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3학년 1학기 129페이지 필수 예제 4번 문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기본 유형이에요. 즉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 유형인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기본처럼 느껴질 때까지 조금 구조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값을 내가 대문자 m이라고 쓸 거랍니다. 그래서 이 m을 구한 후에 뭘 할 거래? 이 대문자 m의 최소 값을 구할 거다. 요게 문제의 구성이에요. 자, 얘는요, 최대값, 최소값이 이중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최대값 구하쇼라고 요구하고 있죠?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다시 따라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한 말 두 번만 읽고 가자. 시작!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한 번 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 2차식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mx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2mx 여기까지 됐어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려면 2차와 1차만 있고 상수항은 무시해도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상수항 자리에 들어갈 수를 찾습니다. 2m의 절반의 제곱 몇 되겠습니까? m의 제곱이 되겠죠. 어머! 생판 없던 마이너스 m의 제곱이 갑자기 생겼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요 녀석의 최대값 구하려면 요 안을 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0. 그러므로 최대값은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m일 때. 자, 최대값을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최대값 구해보니까 몇이 나온다. 시작! 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이 나온다요. 자, 그런데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문자 m을 마치 y처럼 보면 돼요. 스몰 m을 마치 x라는 문자처럼 보면 돼요. 자,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 결국 선생님이 밑줄 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m에 관한 2차식 아닌가요? 맞죠? 자, 근데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자, 요 뒤에 뭐가 와야 돼?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그러므로 얘는 m-3의 제곱 마이너스 15가 돼서 스몰 m이 3일 때 바로 최소값 몇이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라고 요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 한 문제 풀고 다시 요 녀석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 한 번 풀고 이중으로 문제가 걸려있는 구조예요. 그것 빼놓고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한 번 할 걸 그냥 두 번 해줄 뿐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제 5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다 구하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은 4분의 1. 4분의 1 정답. 시간 한 30초 드릴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천천히. 이제 같이 풀어도 될까요? 시간 좀 더 필요한 사람 다 풀었으니까 자,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뭐가 오면 된다? k의 제곱이 오면 되겠죠. 자, 생판 없던 플러스 k의 제곱이 갑자기 들어갔으므로 마이너스 k의 제곱 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k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y는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가 돼서 최소값이 나오려면 이 녀석이 0이 되면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k가 되면 됩니다. 이때 최소값, 이 녀석이 바로 뭐다? 최소값 m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m은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이다. 그런데 바로 요 m, 즉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고 k의 제곱, 플러스 k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k 써주면 되겠구나. 자, 이 녀석 마이너스 1이네요. 1의 절반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써줬더니 생판 없던 마이너스 4분의 1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플러스 4분의 1 해주고 상수항 없으니까 써줄 게 없네요. 결국 m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최대값 구하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요 값이 0이 돼야겠죠? 즉 k가 몇이면 되겠다? 2분의 1. 이때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4분의 1이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130페이지 필수고 한 걸음 더 4번 문제하고 6번 문제 이렇게 두 개 풀어볼 겁니다. 자, 우선 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푸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4분의 1 정답. 다 푸신 분은요 6번 문제 푸시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4번 문제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다 풀려요.
푸신 분들은요. 어차피 숙제니까 그 위에 있는 문제들 풀고 있어도 돼요. 아직 4번 다 못 푼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자. 다 푼다면 숙제하세요. 그 페이지. 자,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식의 최대값이 1이다. 양수 K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2차 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려고 보니까 x제곱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너무 힘들지. 바깥으로 빼버려야겠다. 그래서 x의 제곱 썼어요. 자, 그런데 플러스 4kx랑 같은 식이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왔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 4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12가 와야지만 3하고 이렇게 약분돼서 4만 남겠죠. 여기 k 오고 여기 x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2차와 1차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겠네요. 12k의 절반은 6k, 6k의 제곱은 36k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같이 봅니다. 와,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2k의 제곱이에요. 생판 없던 마이너스 12k의 제곱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2k의 제곱 써줘야 되고 위에 있는 원래 있던 플러스 k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6k의 제곱 플러스 12k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식이 됐습니다. 자, 최대값이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덩어리가 0이 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즉 x가 몇일 때 6k일 때 최대값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러볼까? 최대값 누가 나오고 있다? 12k의 제곱 플러스 k가 나오고 있다요. 그런데 이 최대값이 몇과 같다? 1과 같다요. 자, 요 녀석 딱 보니까 와닿는 거 있지? 어머, 얘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은영.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자,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지? 느낌이 어떻게? 3k, 4k, 여기 1, 1, 플러스 k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 이 식은 3k 플러스 1, 4k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 혹은 k는 4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양수 k를 답으로 내세요 라고 했으므로 답은 몇이 되겠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푸시고요. 다 푸신 분들은 숙제하세요. 숙제. 네, 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풀까요?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 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K값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이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m이다.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우선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자, 2차와 1차까지 적어놓고 상수항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4k의 절반은 2k. 2k를 제곱하면 4k의 제곱. 어머, 생판 없던 4k의 제곱이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그만큼 빼줘야 되겠고, 원래 있던 플러스 8k 플러스 2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와우, 이제 보자마자 얘가 완전식 제곱식이 될 거고, 얘가 0일 때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이제 조금 빨리 가보는 겁니다. 서술형 평가면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은요, 그냥 여기에서 가셔도 돼요. 얘가 바로 최소값 뭐가 되겠다? m이 되겠다요. 자, 그래서 이제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m은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라고 적어놓고 요 m의 최소값, 즉 이 식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마이너스 4로 묶습니다. k의 제곱. 8k가 되려면 여기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2k. 2의 절반 1, 1의 제곱 1. 어머, 생판 없던 마이너스 4가 생겼네. 플러스 4 써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에 k-1의 제곱 플러스 5가 됐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 잘못 적었지 선생님이? 지금 왜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요? 얘의 구조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최대값 구하려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요 값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예. 그러므로 요때 k는 몇 나옵니까? 1. 그리고 요때 최대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5. 그런데 이 m의 최대값과 그때의 k값 두 개를 더해서 답을 내래요. 답은 몇 나오겠다? 6.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실무?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차 함수의 활용 들어갈 거예요. 학생들이 진짜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 되게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요. 우선 가르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y는 fx. 이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변수가 두 개가 나와요. 변수가 뭔데? 그 문자 자리에 어떤 숫자를 막 넣었을 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변수는 누구와 누구다? x와 y예요. 자, x와 y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변수에도 이름이 있어요. x는 뭐라고 수학에서 부르냐면요.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y는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해하는 건 이차 함수의 활용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요 좀 요 녀석을 기억하기 쉽게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죠. 자, 성염색체 중에서 여자의 성염색체는 뭡니까? XX. 그죠? 그리고 남자의 성염색체는 뭐예요? XY. 그리고 10만 명당 한 명꼴로 뭐였더라? XYY인가? XXY인가? XXY인가? 뭐 요런 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죠.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 그리고 XXY 염색체가 분리가 안 돼서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성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성별을 결정해요. 난 남자로 살겠어요. 난 여자로 살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약간의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그쪽 성으로 이제 보통 해서 사는데 대부분 여자로 이렇게 예성 전환하는 경향이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요 녀석을 보면 와, 왠지 X는 여성임을 나타내는 것 같고 Y가 남성임을 결정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20살의 연애를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이 돼서 연애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여자애가 자기나 오늘은 느끼한 스파게티 먹고 싶어 막 이러면 남자애는 속으로 이러는 거야. 아이씨 늦게서 나 되게 신데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하지만 여자가 먹자는데 어떻게 20살인데 우리는 알았어 자기야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살의 연애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남자는 보통 여자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자 하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 내 맘대로 멋대로 하는 독립변수, 굉장히 독립적인 주체. 거기에 반해서 남자 어떻다?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 맞춰주고 있는 여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두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X가 뭐라고? 독립변수예요. Y가 뭐라고? 종속변수야. 다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활용이라는 녀석을 관찰을 해보면요. 활용 문제를 관찰을 해보면 항상 변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진 존재가 두 녀석이 나올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누굴 X로 잡고 누굴 Y로 잡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두 개를 보면 먼저 움직이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누구야?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값이 변하면서 움직이는 애가 있을 거야.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러고 따라오는 애가 있을 거야. 얘가 바로 뭐야? 종속변수 Y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합해서 Y는 즉 종속되어 있는 이 변수는 X가 어떤 구조의 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종속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요 구조의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수는요. 두 개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여.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놈은 종속돼서 그냥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녀석이 있고 그 두 개를 잘 구분하는 데서 모든 활용 문제가 시작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필수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을 원래 처음에는요 정사각형이 있었대요. 자, 요렇게 한 변의 길이가 8cm인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요런 정사각형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2x만큼 느리고 세로의 길이는 x만큼 줄였대요. 그래, 요만큼 x만큼 줄여서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이 됐고 가로의 길이는 2x만큼 느려서 요만큼 느려서 가로의 길이는 요렇게 돼서요. 새롭게 빨간색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되겠네요. 직사각형이 생겼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x값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를 계산합니다. 가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8 플러스 2x. 그래, 가로는 8 플러스 2x니까 나는 2x 플러스 8이라고 적어줘야지. 곱하기 세로죠. 세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8 마이너스 x. 그러므로 8 마이너스 x를 나 마이너스 x 그냥 8 마이너스 x 쓸까? 8 마이너스 x 요렇게 써줄 겁니다. 자, 요 녀석의 넓이가 최대일 때 x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얘 뭐야? 2차 식이에요.
이 2차식의 넓이가 최대래. 나는 지금 얘 곱하기 얘에서 넓이 구했지. 이 넓이를 선생님이 y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y의 최대값을 y가 최대일 때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보이고, 자, 요 녀석 요렇게 하면 16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8x에서 플러스 8x 보이고 88에 64라고 나오네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4의 절반 2, 2의 제곱 4. 와우, 생판 없던 마이너스 8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8 플러스 64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얘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72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이 최대값 72가 나오기 위해선 x가 몇이어야 하네요. x 몇입니까? 2. 뭐 이런 식으로 우선 푸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자, 유제 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 6번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은 답 외쳐주세요. 1번의 답은 25제곱센티미터. 2번의 답은 5cm, 5cm. 예. 다 하신 분은 밑에 필수예제 6번 문제 풀지 마시고요. 어디를 푸시냐면요. 132페이지 3번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신 분은 132페이지 3번 문제 푸십시오.